맨 앞에 명제 딱 펴놓으면 되고 여기서부터 해보자. 명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무조건 정의. 우리 집합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 집합? 기억 안 나? 그러면 안 돼.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명제의 정의라도 좀 완벽하게 합시다. 우선 누가 와가지고 명제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 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참, 거짓.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갖다가 사람들은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필기 같은 거는 공회사에 마음대로 해. 사진을 찍어서 집 가서 해도 되고. 네. 근데 필기를 하다가 설명을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팔짱 끼고 딱 듣다가 마지막에 네, 지우지 마요. 잠깐만 찰칵 집 가서 열심히 베끼고. 오케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다시 지금 명제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은 이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한 번에 좀 확 안 와닿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떤 문장이나 식을 딱 보여줬을 때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라고 쳐보자. 어떤 문장을 딱 보여줬을 때 100명 다 입을 모아서 이거 다 참이에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갖다가 명제라고 한대. 자,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1 더하기 2는 3이다. 나는 요 식을 보면 어때? 100명한테 저 식을 보여줬어. 그럼 100명 다 뭐라 그래? 다 참이에요. 맞는 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식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명제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 돼? 근데 만약에 겨울은 춥다. 이런 문장을 봤대. 겨울은 춥다. 100명한테 물어봤어. 100명이 다 겨울은 추워요. 이럴까? 그 중에 한 명은 난 좀 참을만 하던데? 별로 안 춥던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겨울은 춥다라는 이 문장은 명제다 아니다? 명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돼. 별거 없지,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개념이 있냐면 조건이라는 명제랑 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런 게 있는데 이 조건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미지수에 따라 참이 되기도 혹은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이래. 네?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예를 들어 이런 거. x 플러스 1은 3이다 라는 이런 식을 딱 봐봐.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라고 하면 어때? x에 2를 집어넣으면 참인데 2가 아닌 다른 수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기도 하지. 이렇게 이런 x 값에 따라 가지고 참이 되기도 혹은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식을 사람들은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조건이라 하겠다. 오케이? 자, 필기 이쁘게 한번 다시 해줄게.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3이다. 방금 했던 거지. 내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조건 자체를 좀 간단하게 피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참고로 우리 지난 단원까지 배웠던 집합은 예를 들어 집합 A래. 그럼 집합 A 이렇게 쓰나? 주로 라지를 갖다 쓰지. 집합 A다 라고 하면 라지 문자를 썼단 말이지.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명제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몰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해. 여기까지 돼? 다시 x 플러스 1은 3이다 라는 조건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저거 언제 참돼? 그치? x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순간? 2를 집어넣는 순간 참되고 2가 아닌 다른 수를 집어넣는 순간 거짓되지. 그럼 다시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참된다며. 오케이? 이렇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걔를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 얘를 참으로 만드는 애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 그런 집합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대. 하나의 이름이야, 이름. 돼?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은 이걸 좀 간단하게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 나는 쉽게 해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시 이거 방정식 풀어봐. 그럼 해가 뭐야? 2요. 2지. 오케이? 그럼 그때의 그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해집합 혹은 진리집합이라고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돼? 한 번 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뭐하지? x제곱에 뭐 할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조건이야 명제야 뭐야? x에 적당한 거 넣으면 참, 이상한 거 넣으면 거짓. 당연히 조건. 돼? 그럼 그랬을 때 얘를 풀어봐봐. 얘를 열심히 한번 풀면 어떻게 돼? 1과 2를 기준으로 모이는 꼴 요렇게. 그럼 지금까지는 얘를 풀어봐 라고 하면 요렇게 답을 썼다면 얘를 조건이라고 하는 순간 이 Q의 진리집합, 다른 말로 해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표현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주로 우리 부등식은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해? 조건 제시법을 이용하는 거지. Q 요렇게. 뭔 소리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진리 집합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문제를 재빨리 풀어보자. 오른쪽에 진리집합 안에 그 해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진리집합. 안 돼. 해만 있어야 돼 무조건. 자, 이쪽에 1번 문제. 자, 다음 중 명제와 조건을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말해달라. 자, 기억. 여름은 덥다. 이거 명제 얘기 아니게? 그치. 얘는 아무것도 아님. 명제 아님.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니은의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한 180도? 100명 다 맞다라고 얘기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명제긴 명제인데 지금 주어진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참인 명제라고 써줘야 돼. 참인 명제. 명제 중에서도 참이니까 참인 명제. 자, 디귿 3 플러스 5는 2보다 작다? 말이 안 되네, 그지? 명제가 아니겠다. 가 아니라 100명 다 뭐라 그래? 이거 거짓인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자, 디귿 뭐라고? 거짓인 명제. 자, 그 다음 리을. 루트 2는 유리수다? 참명제. 거짓인 명제죠. 무리수죠, 무리수. 자, 그 다음 미음. x 플러스 3은 5다. 얘는 조건. 비읍 2x 플러스 1은 3보다 크다? 당연히 조건. 시옷. x가 2면 x제곱은 4다? 참인 명제. 오케이, 굿. 자, 바로 이어서 2번 갈게. 자,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일 때 1번 x는 소수라는 이런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진리 집합 좀 쉽게 얘기하면 뭐? 해 찾아라 이런 얘기라고. 그럼 1, 2, 3, 4, 5 중에 소수 뭐 있어? 2, 3, 5. 그럼 2, 3, 5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를 뭘로 표현해야 된다?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에는 뭐라고 쓸까? 조건으로 x. 그러니까 마3과 3 사이에 있는 자연수 뭐 있어? 1, 2까지밖에 없지, 그지? 3에는 등호가 안 붙어 있으니까. 3번은 뭐라고 쓰면 돼? 3만 이렇게 띡 쓰면 되겠지? 요까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부정. 참고로 내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잖아? 거의 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몰랐어?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명제 혹은 어떤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P라는 뭐 명제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랬을 때 이 P의 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P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오케이? 돼. 근데 이제 이 P가 아니다. 얘는 한글 문장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는 기호로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원래 있던 P를 그대로 써주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생긴 물결을 하나 붙여주면 된대. 그럼 의미가 뭐야? P가 아니다. P의 부정이라는 뜻. 오케이?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not P. 물결 P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얘는 not이라고 읽어줍니다. not. P가 아니다. not P. not P. not P.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P는 명제 혹은 조건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지. 근데 아까 얘가 조건이라고 치면은 얘를 참으로 만드는 애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즉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라지 P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럼 이 집합의 부정은 어떻게 때리면 될까? P가 아니다. 그치? 우리가 원래 알던 이렇게 생긴 여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표현, 집합에 대한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된다까지. 돼? 재빨리 연습 한번 할게. 예를 들어 P가 x 빼기 1은 0이래. 그러면 not P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 뭘 어떻게 해? x 빼기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되겠고. 한 번 더 Q라는 거 뭐 할까? 뭐 3 이런 거 할까? 쉬운 거. 이랬을 때 not Q 어떻게 하면 될까? x-1이 3보다 크지 않다지. 정확하게 크지 않다는 우리 기호로 어떻게 써? 작거나 같다까지. 아, 부등식의 부정은 어떻게? 방향도 바꾸고 등호가 없으면 넣고 있으면 빼주고. 괜찮지? 한 번 더. R이라는 거 뭐 할까? 루트 2는 유리수? 이다. 이런 게 있었대. 그럼 이제 not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쓰면 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붙여주면 되겠지? 별거 없지? 참고로 오늘 하는 거는 겁나 쉬워야 돼. 쉬운 느낌이 딱 맞아. 어려우면 안 되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not P에다가 이거 뭐야? not P지. 무슨 뜻이야? P가 아닌 게 아니다. 뭔 소리야? 아닌 게 아니면 당연히 P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다고. 어떤 집합 P의 여집합에 여집합 한 번 더 붙이면 뭐? 원래대로 돌아왔지?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까지. 또까지 어려운 거 없지? 땡? 그런 다음에 이제 합성 명제라 불리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개를 내가 또는 이라는 걸로 한번 연결해 볼게. P 또는 Q 이렇게. 돼? 그러면 얘도 조건, 너도 조건이니까 각각의 해집합, 즉 진리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내가 라지 P, 라지 Q라고 한번 써볼게. 라지 P, 라지 Q. 여기까지 돼? 그럼 그랬을 때 이 또는이라는 건 어떻게 바꿔야 될까? P 또는 Q가 참이 되고 싶대. 그럼 그 소리는 뭐야? 너가 참이 되거나 너가 참이 되거나 너의 원소거나 너의 원소면 되는 거지. 그럼 주로 우린 그런 걸 무슨 집합으로 표현해? 합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옛날에 우리 합집합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 A 합집합 B가 정의가 뭐였다?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였잖아. 그래서 또는이라는 요 단어는 합집합으로 바꿔주는구나.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너무 당연하게 뭘로 바꿔주면 돼?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해보자. P 그리고 Q 이렇게 앞에다 not을 뚝 하고 붙여보자. 뚝. 그러면 이것도 바꿔보자. 우선 P 그리고 Q? 방금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지. not은 도대체 어떻게 바꾼다? 여집합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겠고, 다시 이 집합을 조건의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우리 P의 여집합은 뭘로 쓰고? not P라고 쓰고
not q라고 쓰면 되고 합집합은 어떻게 바꾼다고? 또는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너무 당연하지?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여기서 툭툭툭이 아니라 이게 한 번에 와야 된다고. 너무 당연하게. 오케이? 별로 어렵지도 않아. 왜? 결국 이 앞에 있는 not은 어떻게?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그 느낌.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쓸 때처럼. 오케이? 그럼 당연히 not p, not q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뭐도 바뀐다? 또는이 그리고가 또는. 눈에 보이지? 그래서 요것도 하나만 써줄게. 예를 들어 또는이라는 거에 요렇게 not을 붙여주면 아 얘는 그리고의 느낌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럼 빨리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3번에 자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일 때 조건 P는 X가 2보다 크고 Q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래. 우리 각각의 진리 집합을 미리 한번 찾아놓고 갈게. P랑 Q. 우선 P 같은 경우에는 3, 4, 5 이렇게 되겠고 Q는 1, 4 이렇게 되겠지. 그래? 너무 쉽지 그지? 그럼 이걸 써놓은 상태에서 자 1번 뭘 찾으래? No. 잘 읽어야지 문제를. 다음 조건에 부정의 진리 집합을 찾으래. 부정의 진리 집합. 오케이?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not P의 진리 집합. 즉 P의 여집합 찾으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다? 1, 2 써주면 되겠고. 자, 2번도 부정 한번 때려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지. 그럼 P 그리고 not Q라는 건 P 그리고 이렇게 써면 되지. P교 집합, Q의 여집합. 근데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P차 집합, Q라고 부르지, 그지? 그럼 뭐가 되겠다? 3, 5만 띡 써주면 되겠다. 자, 3번의 부정은 뭐다? P 또는 Q. 다른 말로 P 합집합 Q니까 1, 3, 4, 5 이런 식으로 다 써주면 되겠다. 되나? 겁나 쉽지? 오늘은 어려우면 안 돼. 자, 또 다음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 어떤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 자, 빠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이 명제가 하나 있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p다라는 명제가 있대. 얘는 당연히 명제니까 참일 수도 있고 혹은 거짓일 수도 있지. 100% 참이거나 100% 거짓이거나. 그럼 도대체 이렇게 모든이 들어간 이 식은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 내가 한번 써줄게. 오케이? 얘가 언제 참이 되냐면 여기 보이는 이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 돼. 근데 여기 보이는 저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된대. 뭔 소리야? 이해돼? 나 교과서상에 써져 있는 그대로 한번 써줬어. 이해가 돼, 안 돼?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요거 한번 봐봐. 요걸 딱 이해만 하면 돼. 뭐가 있냐?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있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하지? 2다. 자, 다음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다 뭐라 그래? 한번 쭉 읽어봤더니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 3? 1, 2, 3 당연히 참이라고 얘기하지. 한 번 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에 x는 홀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일단은. 돼?
그럼 이제 이 예시를 보고 다시 한번 올라갈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참이라고 한 이 명제에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가 모든 전체 집합 다 포함하고 있지. 아, 얘가 이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참이 된다 이런 얘기고. 홀수엔 1, 3이지. 2가 빠지잖아. 전체를 다 표현을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된다는 얘기구나. 요 예시 하나만 좀 잘 보면 돼. 오케이? 한 번 더. 이번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q이다. 이번엔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요 명제. 얘도 참이 되기도 혹은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자, 언제 참이 되냐 얘는 q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되고 q라는 게 공집합이면은 거짓이 된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역시 이해돼? 좀 애매해, 그지? 그래서 똑같이 예시를 한 번 더 들어줄게. 전체가 1, 2, 3이 있을 때 어떤 x에 대하여 뭐하지? x는 홀수다.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잠깐만, 우리 아까 x는 홀수다 거짓이었지. 근데 얘는 참이게 거짓이게? 참이 돼. 이유는 어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중에 하나라도 홀수면 참인 거라고. 어떤 애가 예를 들어 1 같은 애가 홀수네. 그러면 참이 된다고. 선생님, 2는 홀수가 아닌데요? 상관없다고. 왜?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라는 건 뭐야?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고. 여러 개 있을 필요도 없고.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고. 없지만 않으면 참이 되기 때문에. 이해돼? 괜찮아? 어떤 x에 대하여 x는 4보다 크다. 참 거짓? 당연히 거짓. 왜? 그 어떤 애도 4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집합이 되는 순간 거짓이 되는 구나까지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불러 갑시다. 4번부터 따라오시오. 해보자.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구하고 그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달래. 자, 그럼 4번에 뭐라고 쓸까 여기? 부정 이렇게 딱 쓸까? 부정 땅땅. 부정 띵띵. 요거 중요한 걸 하나 안 했네. 여기도 한번 봐보자. 여기 한 번 더 추가. 예를 들어 어떤 모든 이라는 단어에다가 내가 앞에 예를 들어 부정을 한번 때렸다 이거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게? 어떤으로 바뀌겠다. 쌤, 그럼 모든과 어떤이 완벽하게 반이어란 얘기인가요? 맞틀? 그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마치 반이어처럼 움직여.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드모르간의 법칙 할 때 이거 쓰면 어떻게 돼? 가운데가 합집합 바뀌시. 반대 개념이야? 그건 아니었다고, 그지? 근데 반대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과 어떤도 그냥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4번에 부정 어떻게 쓸까? 뭐라고 쓸까? 써보자 같이. 도와줘. 부정 뭐라고 써야 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같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작거나 같다. 되겠어? 자, 그럼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자, 어떤이 들어간 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 성립하면 하나라도 있어? 예를 들어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쉬운 거 뭐 0 같은 거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당연히 뭐다? true가 된다. true. 자, 5번 바로 가자.
부정 뭐라고 쓰면 돼? 땡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게 어떻게 바꿀까? 지금 3과 6을 기준으로 나름 모이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는 벌어지는 꼴로 처리하면 되겠고. 어떻게 써? x는 3보다 작다가 되고 등호 있었으니까 빼줘야 되고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참 거짓? 거짓. 이유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 그치? x 뭐 4 같은 거, 5 같은 거. 괜찮지? 자, 6번 바로 갈게요. 자, 그 밑에 있는 6번, 7번 요거를 좀 잘해야 돼. 자, 읽어볼게. 인 모실 x에 대하여 이렇게 써있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일단 우리 옛날부터 부등식 나오면 당연히 어디로 옮겼고 수 직선으로 옮겼고. 오케이? 일단 아는 거 먼저 써볼게. 2부터 4 2부터 4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내 뒤에 있는 거를 뭐 주황색이라고 한번 해볼게. 무슨 의미야? 하얀색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거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 아니야? 이 하얀색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어떻게? 얘가 하얀색 안에 있어야 돼? 아니면 뭐 바깥에 있어야 돼? 뭐 어떻게 있어야 돼? 당연히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치? 그래서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얀색 안에 있는 그 모든 애들이 다 주황색 안에도 있네. 괜찮을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 얘가 4보다 오른쪽, 너는 너보다 왼쪽을 간단하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여기까지는 될까? 근데 우리 부등식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뭐? 등호 싸움이라고. 등호 싸움. 자, 생각을 하고 얘기해. 등호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 붙어야 돼? 둘 다 붙어야 돼? 아니면 둘 다 안 붙어야 돼? 뭐 왼쪽만 오른쪽만. 5초의 시간을 줄게. 어디 붙어야 돼? 응? 왼쪽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여기는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여긴 붙는데 여긴 왜 안 붙어? 빵꾸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보여줄게. 이 등호 싸움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봐봐. 왼쪽 거 먼저 한번 해볼게. 왼쪽 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하얀색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지. 그럼 얘네 두 개가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 무슨 뜻이야? K가 정확하게 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그 얘기 아니야? 그럼 K가 2면은 이렇게 그려지지. 돼? 그럼 이 그림에서 따져봐. 지금 나는 뭘 원해? 하얀색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주황색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지. 이 그림에 있는 하얀색, 주황색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K는 이어도 된다고. 된다의 의미라고. 될까? 한 번 더 오른쪽. 이번엔 4지. 얘가 얘랑 같아지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문제에선 뭘 원해? 하얀색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주황색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고.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등호가 붙는다고. 아, 쌤, 여기 빵꾸가 다 없으면 등호를 붙이고 그게 아니라고.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이 경우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인지 각각 따질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해돼? 돼서? 아, 무서운데? 오케이. 다음 7번.
자, 7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다? K 크다. 캡불 3. 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참이 되고 10대. 해보자. 자, 역시 수직선. 우선 우리가 뭐 이 숫자가 1부터 6까지라는 애를 아니까 얘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 1부터 6이다. 그럼 또 해봅시다. 원하는 건 뭐야? 얘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애가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돼?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뭐 이렇게 뭐 안에 그려줘야 돼? 아니면 바깥에 그려줘야 돼? 아니면 뭐 도대체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걸 따지기 조금 힘드니 다시 한번. 지금 하얀색 이렇게 주황색이라고 쳐볼게. 그럼 얘가 이거 돼 안 돼? 주황색에 있는 어떤 애가 하얀색 안에 당연히 없으니까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떼가지고 조금씩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다가 이 왼쪽 끝, 주황색에 있는 왼쪽 끝이 너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 어때? 이 안에 있는 어떤 애가 하얀색 안에 있지. 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찾으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런 경우라는 건 뭐야? 딱 시작해서 갔을 때 어떻게? 이 왼쪽 끝이 얘보다 더 왼쪽이 되는 순간부터 다 되는 것이. 쭉 다 되다가 언제까지 돼? 언제까지 돼? 이 오른쪽 끝이 너를 지나기 전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조금 따져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얘를 오른쪽에 위치 한번 시켰을 때 이 왼쪽 끝이 즉 K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하나. 빵꾸나 있네. 네? 쭉 가다가 언제? 오른쪽 끝인 너가 얘보다 오른쪽인 그런 경우까지. 이해돼? 되는 거 맞지? 그럼 당연히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너는 너보다 크고요. 너는 너보다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누구나 다 잘한다고. 우리는 뭘 잘해야 돼? 등호. 자, 도현아! 자, 왼쪽, 오른쪽 중에 과연 등호는 어디 붙을까요? 아니 뭐 둘 다 붙어야 돼? 아니면 뭐 둘 중에 뭐 하나만 붙어야 돼? 뭐 어떻게 돼야 돼? 찍는 거 아니야? 자, 왼쪽부터 한번 해보자. 왼쪽부터. 얘네 두 개가 만약에 같다면, 즉 노란색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다면이지. 자, 문제에서 뭘 원해? 노란색 안에 있는 어떤 애, 단 하나라도 하얀색 안에 있고 싶대. 노란색이 이렇게 가버리면 노란색 안에 있는 그 어떤 애도 없지. 그 등호가 붙으면 안 되고. 여기는 그치, 얘가 딱 붙어버리면 파란색 안에 있는 그 어떤 애도 역시 하얀색 안에 없기 때문에 등호가 붙으면 오른쪽 하얀색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그려보자고. 파란색 안에 있는 그 어떤 애가 하얀색 안에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오늘은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생각보다 쉽네, 할만하네, 딱 그 느낌만 받아가면 돼. 오늘은 아직 어려운 거 할 때 아니니까. 자, 뒤로 넘겨서 16번으로 한번 갈게. 자, 보자. 전체의 집합이 마이부터 3까지. 자, P라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x-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대. 자, 그랬을 때 어떤 x에 대하여 P다가 참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일단 요 P를 풀자. 자, 이 P 어떻게 풀어?
P 어떻게 푼다?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쉬운 건 뭐야? 얘를 쇽, 그치? 전개를 해도 되지만 오 뭐야 이거? 전개를 해도 되지만 얘를 다음과 같이 싹 넘기는 순간 방정식의 해가 뭐랑 뭐? 뿔마 2지. 근데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 있다는 건 얘네 두 개를 기준으로 모이는 꼴. 누가? 얘가. 따라서 x는 a-e, a 플러스 e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해봅시다. 마이너스 2, 여기 3. 뭐라고 했지? 자, 어떤 x에 대하여 p다가 참되고 싶대. 그럼 그 소리는 뭐야? 이 하얀색에 있는 그 어떤 애, 단 하나라도 요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거 찍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하나하나. 예를 들어 바깥에 있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또 떼. 가자. 딱 이렇게 왔어. 그럼 어때? 하얀색 안에 있는 어떤 애가 이 안에 있으니까 된다고. 언제까지? 오른쪽 끝이 너를 지나기 전까지. 방금이랑 똑같은 상황. 오케이. 되지? 똑같이 한번 그려주면 오른쪽 끝인 너가 요렇게 여기가 a 플러스 2가 돼요. 쭉 가가지고 왼쪽 끝인 a-2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너가 크다, 너가 크다. 등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둘 다 안 붙고 마무리가 되겠네. 오케이. 굳이 풀어주면 뭐야? a가 마사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되지? 조금만 더 하고 싶게. 화이팅 화이팅. 자, 17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를 찾아달라. 부정 불러주어. 모든 실수 모실이 x에 대하여. 그치. k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모실이 x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0보다 크다. 요게 참되고 싶대. 자,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이 차 부등식 풀었더니 모든 실수래. 아,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모든 실수다. 뭐 요 문제지, 그지?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이렇게 좀 독특할 때 어떻게, 뭘 이용해서 풀었다? 치환 말고 판별식. 근데 그 판별식을 왜 써? 해가 몇 개? 판별식을 왜 써? 오! 정확했다. 원래 판별식은 뭐라는 거야?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판별식을 왜 쓰냐고 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해요. 정확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를 딱 봤을 때 이 2차 식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돼? 그럼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그중 첫 번째는 뭐다? 볼록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아래로 볼록해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기 위한 조건 뭐?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x축과 안 만나야 되지. x축과의 관계.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겠지? 작다. 안 만나니까. 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열심히 한번 풀어주자. 판별식만 하나 써줄게. 판별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2에 이렇게. 역시 열심히 전개해도 되지만 뭐가 보인다 우리? 공통인 게 보이니 이쁘게 싹 묶어주면 이렇게. 그럼 따라서
K는 마일보다 크고 11보다 작네. 오케이? 몇 개야 정수? 몇 개? 정수면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되지. 몇 개? 11개.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을 찍으면 이 문제를 틀려. 왜 틀리게? 뭘 잡아줘야 되냐면 항상 최고차 계수가 얘처럼 무슨 수일 때? 미지수일 때는 우리 무조건 뭐 하기로 했냐면 옛날에 여기 보이는 이 최고차 계수가 0일 때와 언제? 0이 아닐 때로 나누고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 나랑 안 했더라도 누군가는 무조건 했을 거야.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누고 가야 된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푼 얘는 뭐야?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식이 뭘로 보여? 2차 부등식으로 보이는 2차 함수로 푼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 어디를 읽어봐도 얘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그럼 얘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 그럼 똑같이. 그럼 어떤 식이 나와? 3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는 식이 나오지. 자, 이렇게 말되는 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읽어? 모든 실수라고 읽는다고. 말이 되는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 그럼 즉 K가 뭐여도 마이너스 1, 2여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고. 돼? 그럼 따라서 뭐가 추가돼야 돼? K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가 추가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1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11개, 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개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별거 없지? 오케이? 좀 쉬었다 할게.